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이 파일에서 new 누르면은 이거 만드는 프로그램 창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 보면은 저번에 같이 하기로 한 그림을 불러와 볼게요. 이 오토 디지타이즈에 들어가면 인서트 아트워크 이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그때 얘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열리는데 이 프로그램 이 파일 버전에서는 비트맵 파일밖에 열어지지가 않아서 그 가지고 계신 이거 혹시 제가 새로 창 연 거는 안 보이실까요? 자, 일시 중지해 볼게요. 했거든요. 보면 파일 열기 해가지고 내가 바꿀 비트맵으로 바꿀 그림을 불러들여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비트맵 그림으로 변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면은 중간에 질문해도 돼요. 뭐 그냥 저장할게요. 비트맵 파일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얘네들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는 네네. 이제 그림을 희미하게, 두 번째 있는 거. 그림을 희미하게 바꿔주는 거. 이 꽃, 하얀색 꽃. 근데 이 옆에 보면은 노란색 꽃이 있잖아요. 컬러 그림. 얘를 누르면 그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스티치를 넣어야지 보이는 것들이라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자수틀 각자 갖고 있는 자수틀이 있잖아요. 이 네. 자수틀 보면은 얘는 제가 10 곱하기 10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 가운데 문서 표시 있고 이펙트 이 옆에 옵션스 이게 있는데 이 옵션스를 누르면 보면은 머신 앤 훅이라고 써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내 기계 자수기 종류 선택할 수 있고 보면 저는 제 건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냥 10 곱하기 10 이거 있는 걸로 설정을 한 건데 이 흡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 곱하기 10, 뭐 18 곱하기 13 이런 거 있거든요. 각자 갖고 있는 자수틀 사이즈를 여기 선택을 하면 얘로 바뀌어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면 보면 확인 누르면 엄청 커지잖아요. 자수틀 사이즈가. 다시 내 걸로 들어가서 머신 앤 훅 여기에 저는 10 곱하기 10으로 해서 설정을 할게요. 다들 이 그림 크기가 지금 이 자수틀 사이즈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이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 포지션 X 0, 포지션 XY 0에 있는 거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니까 잘 있는 거고요. 이 크기를 저는 100 자수틀 안에서 해야 되니까 한 100 정도로 줄여볼게요. 왜 두 개나 있어? 줄이고 보면은 자수틀 이 빨간 선이 자수틀 사이즈인데 요거만 이거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뭐 조금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그림 보면은 제가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잘못해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혹시 이 컬러 필름이라는 거 옆에 있으신가요, 다들? 얘는 없어요. 어디에 있더라? 뷰? 내가 이거를 따로 꺼내놨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 보면은 아까 그 옵션 옆에, 바로 옆에 오버뷰, 그 다음에 필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필름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레이어 같은 건데, 포토샵이나 이런 일러스트에서 쓰는 레이어 같은 건데, 이거를 누르면 옆에 이렇게 창들이 막 떠요. 다들 찾으셨어요? 네네,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옆에 그림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해보면 여기 락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얘를 누르면 얘 그림이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건드려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다음, 했어요. 네.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오토 디지타이즈 다 할 줄 아시죠? 그거 뭐라지? P에서는 그 자동으로 따주는 그거 있잖아요. 오토 펀칭이라고 하나? 그거는 다들 하실 줄 아세요? 어제 처음 만져봤는데. 아까 그러면은 새벽에. 락 푼 거 다시 빼야겠다. 언락. 여기 보면 밑에 락 밑에 언락이라고 있어요. 락 네. 밑에 언락 누르면 이제 그림 다시 풀리는데, 그러면은 오토 디지타이즈 여기 들어가서 이 밑에 이렇게 내리면은 얘를 클릭해 보면 되게 많아요, 뭐가. 근데 오토 디지타이즈 얘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 대충 바꿔줘요. 이 색깔도 이렇게 내가 색을 추가하고 줄일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이거 별로 저는 안 쓰는데 이건 대충 이거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떠요. 뭐가 잔뜩 뜨는데 이 fill이라고 하는 거는 면을 채운다는 뜻이고 디테일은 선 아웃라인 잡아주는 거고 이 보면은 어밋이라고 써 있는 얘를 누르면 얘는 여백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면 이 노란색이 바탕색이니까 근데 이거 좀 별로다. 그림이 별로라서 잠깐 뒤로 좀. 이거 말고 매직 원드라고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원하는 뭐 컬러 수 너무 자세히 하면 또 되게 뭐가 잡스러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매직 툴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얘는 이제 일일이 선택하는 거고 오. 얘는 근데 그림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보통 오토 디지타이즈를 쓰면 별로 좋지 않아요.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해야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그림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왜 이래? 다음에 다시 깨끗한 그림으로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선 따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디지타이즈라는 이 항목 안에 오픈 오브젝트랑 클로즈 오브젝트 저는 이 두 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뭐 내려보면 동그라미, 엘립스, 렉탱글, 레터링 요거 이렇게 5가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픈 오브젝트는 딱 선으로만 그릴 때
선으로만 그릴 때 이게 필요한 거고 얘는 면으로 그릴 때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얘는 채울 수가 있고 얘는 채울 수가 없어요. 얘는 내가 이거를 네모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얘를 선택했는데 같은 네모인데 채우는 이 밑에 항목에 불이 꺼져 있어요. 밑에 있는 애는 선만 되는 거예요. 이 선, 아웃라인 얘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터치 정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전반적인 색 채우기를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클로즈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곡선이고 왼쪽은 직선, 직선, 곡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한 번씩 해보실래요? 실험 삼아서.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직선, 왼쪽 마우스 버튼,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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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곡선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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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점하고 마지막에 직선,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약간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럼 여기 셀렉트 맨 왼쪽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셀렉트, 폴리곤 셀렉트, 그다음에 리쉐입이라는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거를 클릭하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마무리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점 하나를 여기 지워줄게요. 나중에 이게 좀 스티치가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를 델리트 키로 눌러서 지워줄게요. 보이죠? 하나가 없어진 거. 이렇게. 아이고, 델리트 키.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조금 수정을 해줄 텐데 이 선 위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곡선점을 추가할 수 있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직선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곡선점을 추가해서 좀 더 매끄럽게 바꿔볼게요. 이 곡선점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리쉐입 아이콘 누르면은 선택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쉐입을 다시 따볼게요. 정리를. 아이고 얘는 직선점이 클릭이 돼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형태를 좀 이렇게 가다듬어 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직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얘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점이 지워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곡선점을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아니면 직선점 추가해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변형 쉽죠. 그리고 오토 펀칭 해도 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깨끗한 그런 파일, 그림 파일이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오토 펀칭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미세하게 조정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났으면은 다시 셀렉트 버튼 누른 다음에 얘를 면이니까 이 필 밑에 아이콘 보면은 되게 스티치가 많이 있는데 대충 그냥 스텝 스티치 필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이 따지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사이즈 이 클로즈 오브젝트 이 면 따는 거 할게요. 예. 네. 이 마우스 버튼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는데 왼쪽은 직선을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곡선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곡선으로 따져요. 이렇게. 그 곡선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대충 똑같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얼추 비슷하게 딴 다음에 마지막에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마무리를 해서 각지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얘를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리쉐이프 누르면은 이 잠깐만요. 점들이 그 나오는데 선을 따는 거를 음, 이 클릭을 없애는 방법은 뭔가요? 뭘 없애요? 아, 계속 따라와서 선이. 선이 엔터, 따라 엔터. 엔터 엔터 엔터. 엔터. 아하. 보라색 꽃으로 바뀌었네. 그래요. 이거를 네. 이거 뭐 아까 다 봤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점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거 강여자님 미다리님 참 미다리님도 보셨어요? 이게 근데 선을 이미 엔터를 쳐버리니까 음. 그 색깔이 바뀌면서 커서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보면은 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제 거 화면 보이세요? 네. 선택한 다음에 보면 세 번째 리쉐이프 이 점 네모에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이 아이콘 누르면 다시 이렇게 점들을 변형할 수 있게 생기거든요. 아, 그럼 이 아. 곡선 얘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지우고 다시 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 위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곡선점 생기고 왼쪽 마우스 하면 직선점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걸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그냥 엔터 키에서 마무리하면 이런 식으로 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마지막 점 이거 되게 중요한데 까먹지 말고 이거 점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이 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점이 이게 하나로 되게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부분이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어가지고 꼭 이거 합쳐지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엔터키 눌러가지고 마무리한 데는 꼭 저렇게 생성이 되니까 저거를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까지 다들 그렸으니까 이거를 휠에서 뭐 스텝 스티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면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이 보면은 다시 리쉐입을 누르면 이 스티치 방향 이거 보이나요, 이거? 길다란 선? 네, 네. 이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스티치 방향을. 음.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스티치 방향. 저는 근데 세로를 많이 써요. 가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세로를 좋아해요. 아니면 이 셀렉트 툴 있잖아요. 이 셀렉트 툴로 바꿔서 내가 그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상세창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데 스티치 앵글이라는 이게 있어요. 카테고리가. 얘를 클릭하면은 정확하게 100도 어플라이 하면은 100도로 나오고 0도 어플라이 하면 0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오고 뭐 45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저 하고 어쨌든 간에 얘를 가지고 아웃라인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필름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디플리케이트 이거 복제하는 거
얘를 클릭하면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두 개가 됐는데 이 컬러 필름에서 위에 보면은 쇼 오브젝트 요거를 한번 누르면 얘 레이어가 또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끼리 뭉쳐 놓은 게 있고 또 한번 누르면 그 안에 상세하게 두 개가 딱 나와 있죠. 네. 얘를 눌러가지고 아웃라인 여기서 뭐 세팅 스티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한번 다시 한번 복사부터. 복사부터 네. 지울게요. 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잠시만요. duplicate 컨트롤 D 얘를 네. 눌러요. 그럼 두 개가 됐죠? 네. 그럼 얘를 네. 잡고 하나만 잡고 여기 아웃라인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세팅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면 얘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변형 없이 그대로 아웃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지울게요. 다시 얘를 가지고 보면 에디트 툴박스에 보면 에디트 내려보면 아웃라인 앤 옵셋이 나와요. 여기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라인으로 아웃라인을 딸 건지 그러면 나는 세팅 라인으로 하겠다. 컬러는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보면 이 오버래핑 오브젝트라고 해서 오버랩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그냥 맨 끝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오브젝트가 여러 개 겹쳐지면 이게 라인을 어떻게 딸 것인지 또 세 가지 상세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이게 겹쳐지는 부분 어떤 거는 겹쳐지는 부분 제외하고 뭐 아웃라인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모든 물건의 가장자리만 따겠다 하면 이런 것도 있고 각각의 라인을 따겠다 이런 맨 앞에 있는 거 클릭하면 되는데 우선 제가 이걸 하나 이거 맨 끝에 있는 거 설정해서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또 따져요. 근데 얘를 제가 한번 면을 꺼볼게요. 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콘 중에 show stitches 요거 끄면 그냥 윤곽만 어떻게 스티치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안 보이고 이 안에 그 외곽 가장자리 선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거 다시 볼게요. 이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얘랑 라인이 틀려요. 내가 처음에 딴 얘 그리고 새로 생성된 아웃라인 보여요? 이 갭이? 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 안 써요. 나는 좀 약간 좀 정신병자 가지고 너무 떡 안 완벽주의. 떨어져가지고 안 써요 이거.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끔 쓰는데 필요할 땐 쓰는데 저는 보통 얘를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그냥 보면은 똑같잖아요. 얘랑 지금 선이. 그래서 얘를 그냥 선으로 그냥 변경해 버리는 이걸로 써요. 그냥. 그럼 완전 똑같으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자수를 놔도 그렇게 큰 갭이 없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많이 써요. 그럼 이거 사이즈 줄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사이즈를 줄이고 싶을 때는 얘네 둘을 다 선택을 해요. 전체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이 됐죠? 이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아, 있고 아니 스티치 라인 사이즈 줄이기. 스티치 라인 응. 오케이. 뚱뚱한 거를 얇게 조금. 그러면 얘를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아, 이렇게 네. 이거를 두 번은 클릭해서 보셨어요? 제가 얘는 우선 끌게요. 같이 네. 선택이 되니까 하이드하고 얘만 선택해서 두 번 클릭. 두 번 하면 얘가 떠요. 오브젝트 아이고.
이 아웃라인 스티치 항목에서 세팅 그리고 오토매틱 이 두께 보면은 두께 설정하는 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2로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정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화면 보면 되게 두꺼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1cm, 2cm, 3cm 이렇게 예시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을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자수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수기로 이렇게 돌리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매번 그 시험 자수 안 해도 되고 요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아, 이 정도 두께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cm, 뭐 2cm 어플라이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토매틱 하면 되게 뭐라고 해야지? 사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 이 매뉴얼로 들어가서 0.4만 줘도 되게 촘촘하게 바뀌어요. 전 옛날에 0.3, 막 5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막 자수기 돌리면 막 터질 것 같아서 바늘이 소리가 너무 0.4 정도 하는데 시험 자수 돌려봐서 너무 좀 비어 보인다 하면 뭐 한 0.38 이 정도까지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면 채웠던 게 사라졌어요. 난 뭘 만지는 걸까? 다시 어. 되돌려. 이 보면 여기 되돌리는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이거 아, 뒤로 돌리기. 아, 자, 다음 번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얘 마지막 얘네 좀 따볼래요? 한번 각자 따볼래요? 이 줄기랑 딸 수 있어요? 디지타이즈 들어가서 클로즈드 오브젝트에 누른 다음에 이 네모 직선으로 그냥 왼쪽으로 따면 쉽게 따잖아요. 겹치게 따도 돼요. 나중에 이거를 오려내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면으로 바꾸고 얘를 면으로 바꾸고 이파리도 다 따주십시오. 직선으로 하고 곡선 섞어가지고 이제 뭐 선 따는 거 어렵지 않지 않아요? 이거 되게 쉽잖아. 해보면. V-shape 세 번째 있는 거. 네. 얘를 누르면 이 점점점 그린 거 말고 이상한 빗금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얘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티치 각도. 그거까진 섭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색깔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색깔 붙은 거? 아무튼 이거는 스티치 방향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이 결 따라서 얘가 지금 이 각도 따라서 스티치 방향 아, 정하는 거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 아니에요. 아까 네, 그 긴 게 그러면은 스티치 방향이군요. 네, 얘 이게 어려운 거 왜인지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봤는데. 이거 음, 내가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옮길 수 있고 이거 말고 옵션에서 또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설명하긴 했지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색깔만 해주세요. 색깔만. 색깔 이거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밑에 색깔 창 나와요? 있어요? 색깔이 아, 보여요? 1, 2, 아, 3, 4, 5, 6, 7, 8, 9, 10 이거를 아, 내가 원하는 색을 7번 핑크, 녹색 아, 근데 이 필름에 이거 두 번 클릭하면은 같은 색깔끼리 모여지고 하나 더 클릭하면은 색깔도 따로따로 같은 색인데도 따로따로 보여요?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필름 한 번 클릭하면 색깔끼리 모이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따로따로 음.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뭐 보라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다 같은 색으로 해도 되고 얘를 다 한 가지 색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필름 창에서 얘로 볼 때는 하나로 합쳐져서 보이는데 같은 색깔끼리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따로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허. 근데 보면은 제가 땄는데 대충 땄는데 얘랑 줄기랑 이파리랑 다 겹쳐지잖아요. 여기가. 네. 보여요? 네. 얘를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차집합. 이거 넘어갈게요. 이걸로. 다음 단계로. 보이십니까? 네. 내가 저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요거. 이 꽃잎을 이 줄기를 밑으로 놓고 얘를 놓으면은 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순서 이게 뭐라 그러지? 자수 놓는 순서인데 얘부터 맨 위부터 놓는 거. 얘부터 놓고 그다음 얘 놓고 얘 놓고 얘 놓고 이런 이 필름 안에 이렇게 담기거든요. 이 순서가. 네네. 근데 내가 맨 처음 뭐 놓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됐고 이제 얘랑 얘랑 이렇게 클릭을 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똑같은데 수를 두 번 놓으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를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빼기도 먼저 그냥 빼는 거부터 보여주고 나중에 따라하세요. 설명을 또 할 게 있어가지고 얘를 아래다 놓고 빼야 될 것을 겹치게 맨 위에 올려놓고 얘를 클릭을 하고 얘를 이제 이렇게 오려낼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에다 맨 밑에다 두고 얘를 클릭을 해서 바로 밑에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얘 아래로 다 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 바로 밑에 오릴 걸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트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remove overlaps가 있어요. remove overlaps. 보여요? remove overlaps. 네. 그걸 눌러보세요. 누르면 안 되네? 왜 안 되지? 잠깐만. remove overlap. 됐다. 보여요? 여기 혹시 화면? 이렇게 잘린 거, 동그랗게 잘린 거 보여요, 여기? 얘 밑으로 이렇게 잘렸어요, 동그랗게.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려지는데 얘랑 스티치를 보면 똑바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자수를 놓으면 이렇게 갭이 없으면 가끔 바탕색 밑으로 여기가 갭이 생겨요. 뭔 말인지 알죠? 자수 놔보면 이 바로 밑에가 이렇게 붕 떠요. 색깔이 겹쳐지지가 않고 붕 떠. 혹시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어 보인다는 거예요? 응, 비어 보이는 거 약간 대머리처럼 여기가 막 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은 이펙트인가? 이펙트? 여기가 아니다. 옵션. 여기 있다. 옵션 이게 아까 이 망치 이 그림 눌러보면 remove overlaps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cutting overlaps라고 해서 이 검은 거와 빨간 거를 이렇게 오려냈을 때 갭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내가 좀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0이니까 똑 떨어지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0.2 정도 겹쳐지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0.2에서 0.3? 저는 0.2로 할게요.
또 너무 많이 주면은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0.2 정도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얘로 다시 가서 remove overlaps 하면 스티치 거 보면 여기가 이만큼 겹쳤어요. 이렇게 보이죠? 스티치가 0.2mm 정도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요거 이파리도 이파리를 따야 되니까 이파리를 위로 옮겨가지고 이거를 이거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하나씩 가거든요. 이 줄기보다 아래에 둔 다음에 이 줄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Remove Overlaps 누르면 보여요? 이게 오려졌어. 신기하죠, 이거 되게. 네. 했네. 아, 이거 오토 그거 뭐냐 오토 밑에 있는 걸로 따는데 이거 그렇게 써요, 그냥. 이거 그냥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바로 해서 자수 한번 해보고 선 이렇게 아까 내가 그 뭐지 바꾸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점으로 바꾸는 거? 네. 그걸로 한 다음에 그 선만 해서 고쳐서. 요걸로 해가지고 이 선이 전 조금 이런 것만 해도 만족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티치 이런 거 방향. 이렇게 방향이나 이렇게 뭐 아니야, 이런 우리가 시험 자수를 해봐야 된다고. 시험 자수 해야 알겠어요. 돼요. 저 이거 바로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 문제가. 아, 해보고 하는구나. 이거 되게 내가 설명 아직 못했는데 거기까지 못 갔는데 얘를 바꾸고 선생님. 보면 많이 뭐요?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돼요. 그죠? 너무 네네. 이 보면은 잘 됐네. 이 녹색 점 보여요? 혹시 다들 녹색 점? 네. 빨간 점? 네. 이게 자수를 처음 놓는 점이 녹색 점이에요. 그래서 자수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낸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토 그걸로 바꾼다고 해서 자수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시작점이랑 빨간 점이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색으로 하게 되면은 이 실이 이렇게로 가고 저렇게로 가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얘 순서를 큰일 날 정한 뻔했네. 다음에 이 말을 끝점, 시작점 이걸 딱딱 맞춰줘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